부동산 올라운드 플레이어 랜드마크입니다. 쌍용 더 플래티넘 오시리아 해안가 1선 불패 신화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해안가 1선 대표적인 아파트들을 살펴보면요. 부산 해운대 LCT, 수영구의 삼익비치, 오션테라스, 송도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 좀 더 나아가서 속초 디오션자이, 포항자이 디오션, 쌍용 플래티넘 완도가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해안가 1선의 아파트라는 점이고, 그리고 모두 흥행에 성공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유독 쌍용 플래티넘 오시리아는 안티팬이 많습니다. 다들 거기는 안 될 거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개요를 살펴보면요,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294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부산 사람들한테 연화리는 어떤 의미일까 보면은, 연화리는 각종 해산물과 전복죽을 먹으러 가는 곳입니다. 전복죽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저 역시도 전복죽을 먹으러 많이 갔습니다. 그런 곳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뭔가 사람들이 괴리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이고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지역이다. 또한 중점 경관 관리구역. 이 부분 때문에 높이가 15층 밖에 지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아쉬워요. 고급 아파트 하면 사실 웅장한 규모, 크고 높은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좀 작은, 과연 LCT 같은 그런 고급 아파트, 고급 주복 그런 느낌이 날까? 약간은 그 부분은 회의적입니다. LCT를 보면은요, 아마 아파트 모르는 사람들이 해운대에 놀러 와도 보면은 와 할 겁니다. 왜? 크니까 일단. 그리고 커튼룩에 굉장히 세련됐다. 누가 봐도 웅장함에 그 규모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격을 몰라도 그냥 딱 육안상으로 봐도 비싸다라는 느낌이 탁 오는, 뭔가 그런 포스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옷상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마 작아도 정말 멋들어지고 예쁘게, 이만큼, 여기가 현재 오시리아 쌍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최근에 거래가 된 토지인데 15억 9천입니다. 평당 약 대략 한 3천만 원대에 거래가 됐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옷상을 평가할 때 가격이 비싸다거든요. 가격이 비싼 게 가장 큰 단점이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싼 땅이 아니에요. 땅 자체가 굉장히 비싼 땅입니다. 그리고 요 뒤쪽보다, 요 뒤쪽 라인보다 요 앞쪽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 1선이거든요. 간섭이 없는 이 1선 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 부분을 만약에 팩트 체크를 한다면은 여기가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비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살펴볼게요. 주변을 보면은요, 여기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디오션 오시리아라고, 여기 오피스텔. 여기가 18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억, 그리고 20평, 24평형 같은 경우에는 4억대에 지금 완판이 됐고요. 조금 더 보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베스트 루이스 해밀턴 오션 테라스. 여기가 오피스텔이거든요. 여기가 79제곱미터? 아마 그럴 겁니다. 한 30평 정도. 근데 이 오피스텔 가격이 6억 8천에서 10억이에요. 원룸이고요. 물론 안에 인테리어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8억 8천? 10억? 오피스텔이 원룸에? 근데 여기 아파트인데, 34평 아파트인데 7억 4천에서 7억 6천. 과연 쌍용이 비싼 걸까? 생각해보면은 저는 쌍용이 비싼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싼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과할 정도로 비싼가? 땅값을 봤을 때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동부산 관광단지 안에 있다라는 메리트가 상당히 큰데요.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관광단지고요. 그러나 지금은 연간 2천만 명이 찾는 동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지만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던 개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은 부산 중심부에서 거리가 있는 기장군이라는 입지, 이것 때문에 사업성 우려 등으로 투자자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업이 엎어지는 일이 10년간 계속 지속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도에 랜드마크 호텔 사업지로 선정된 무명의 아난티가 아난티 코브라는 이름으로 개장하면서 급변됐습니다. 이 지역 일대가. 아난티가 정말 많은 역할을 했죠. 이게 아난티입니다. 정말 여기 뷰 끝내줍니다. 저도 가서 봤지만은 끝내주고 예약도 정말 빡시기로 유명한 그런 데죠. 많은 사람들이 휴가로 아난티를 많이 찾죠. 그래서 이 아난티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부터 해운대로 몰리던 컨텐츠와 관광객들이 기장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롯데그룹, GS리테일, 현대그룹 등 투자가 이어지면서 매종동부산, 롯데월드, GS테마파크, 반얀트리 부산 등 줄지어서 개장하는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호재라고 하면은 제2순환도로 가덕도에서 오시리아까지 연결이 돼요. 신공항이 들어설 가덕도에서 오시리아 관광단지까지 해안도로가 추진되고요. 그리고 가덕도를 필두로 사하구, 영도구, 남구를 거쳐서 해운대와 기장군을 잇는 노선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 제2해안순환도로와 동서고가도로 등 시내 7개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반송터널과 해운대 터널 건설 계획 등이 포함된 5년 단위의 도로 건설 관리 계획을 확정해서 고시를 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이 반얀트리입니다. 반얀트리 조감도를 한번 볼게요. 이게 조감도인데 정말 실제로 반얀트리가 완공이 되면은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7성급이고 동부산 여행의 메카인 아난티 코브와 반얀트리는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먹고 놀고 쉬고 문화시설을 즐기는 일석사조를 누릴 수 있는 스페셜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시설인 반얀트리는 약 12,487평, 건축 면적은 6,000평, 지하 3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42평에서 268평 크기의 타워 179실과 87평에서 186평 크기의 16개의 별장형 등 총 195실을 갖췄습니다. 또한 장인 정신이 깃든 내부 인테리어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대 시설로는 최고급 스파인 반얀트리 스파를 비롯해서 실내외 온천 등이 있고요. 반얀트리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태국 레스토랑 샤프란과 인터내셔널 루프탑바 버티고 등등이 국내 최초로 들어오고 야외 웨딩 시설 키즈 클럽도 갖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얀트리 홀딩스는 전 세계 22개국의 풀빌라 컨셉의 고급 리조트 등 48개의 호텔과 리조트 64개의 스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도심형 호텔인 반얀트리 클럽앤스파 서울과 중급 브랜드인 카시아 속초와 달리 오션뷰가 전용 풀을 비롯해서 인피니티 풀 등 휴양과 다양한 시설을 갖춘 데 힘쓸 거라고 합니다.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회원은 전세계 반얀트리 호텔과 리조트 숙박 시 혜택을 제공하는 클럽 멤버십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들어선다라면은 제 생각에는 밤에 오션뷰는 사실 볼 게 없거든요. 근데 옷상에서 바라보는 반얀트리 이 야경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거든요. 여기가 옷상이고 여기가 반얀트리예요. 여기에서 이 야경이 저는 굉장히 큰 장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명품 힐링보드 보행길 서안마을 해안 산책로입니다. 한번 사진을 볼게요. 아난티 코브에서 반얀트리를 거쳐서 연화 1길까지 정말 바다 위를 걷는 산책로. 정말 이게 지어진다면은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보통 유명한 호수 근처에 그 산책로 이런 것들도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관광지고 명소인데 해안가에 이렇게 멋진 보행길이 들어선다? 이건 정말 대박일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은 계획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긴 호흡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을 한번 볼게요. 옷상에는 학교가 없습니다.
물론 용암초등학교라고 있긴 하지만 워킹으로 걷기엔 살짝 멀다. 하지만 그런 거를 따지는 아파트는 아니다. 그리고 인프라, 주변에 아직 뭐가 없어요. 자차로 그러나 5분 내외에 롯데 아울렛, 롯데마트, 이케아 등이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파트 바로 앞에 이마트 에브리데이 같은 중형급 마트가 들어온다면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들어오겠죠. 주거지가 들어오면은 그에 따른 인프라가 들어오기 마련이니까 중형 마트는 제가 봤을 때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통, 버스, 지하철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이 이 아파트를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맞고, 그리고 이 아파트는 세컨 하우스 개념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옥상을 평가할 때 거기는 퍼스트 하우스로는 불편해. 왜냐면은 그에 따른 인프라가 입지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지만은, 그 대신에 세컨 하우스로는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은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해요. 하지만 세컨 하우스 자체가 부자들의 전유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이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LCT에 사는 부자들이 옷상을 미분양을 줍줍을 많이 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조금 아쉽다. 191세대. 그러나 어쩔 수 없다. 높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난티 뒤에 빌라주도 아난티가 생기거든요. 이것도 저는 들어서면 굉장히 멋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3세대 아난티인데, 이거 오션뷰를 위해서 땅을 38.5m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10톤 트럭 20만 대, 200만 톤의 흙을 쌓아서 아난티 힐튼의 10층 높이를 올렸다고 해요. 정말 신세계 돈 많이 쓴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탁 트인 오션뷰를 위해서. 54개의 수영장, 181개의 히노키, 94개의 프라이빗 빌라, 5개의 클로페, 16개의 엄레스토랑, 11개의 광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메인 광장은 무려 12,000평입니다. 여기 회원권이 1억 6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돈 있으면 정말 갖고 싶네요, 저도. 그러나 현실은 마음만 갖는 걸로. 반얀트리는 회원권이, 여러분들 저도 사실 흑소리 날 정도로 놀랐는데 1억 6천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보니까 지금 5억 후반, 싼 게, 비싼 거는 15억, 무기명은 20억도 넘어갑니다. 이런 회원권이 다 팔려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만약에 봤을 때 옷상이 비싸다 하면은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쵸? 이런 인프라를 누릴 수가 있으니까 아마 반얀트리를 이용하고 아난티를 이용했던 분들이 옷상을 바라본다라면은 저기에 주거지로서 정말 멋들어지게 지으면은 저거 하나 갖고 싶다라는 구매욕을 일으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총평을 내려보면은 옷상은 일반적인 아파트를 보는 기준인 초품화, 중품화, 학원과 인프라, 교통 등을 따지는 그런 아파트는 아닙니다. 애당초에 해안가 1선에 있는 오션뷰라는 그런 강력한 무기를 가진 뷰 특화 아파트입니다. 그렇기에 같은 날 청약을 했던 온천사 레미안을 들고 와서 비교를 하면서 옷상이 어쩌니 저쩌니 비판을 하면서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옷상의 비교 대상은 부산 내에서는 해안가 1선인 해운대 LCT, 수영의 상익비치, 송도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 오션 테라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속초 디오션자이, 포항 자이 디오션,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옷상을 굉장히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다른 해안가 1선의 아파트와 비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LCT 대 삼익비치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비교하는 거. 저는 별로 그런 걸 하고 싶지는 않아요. LCT와 삼익비치는 사실 비교 대상은 될 수는 없어요. 넘사입니다. 넘사이고, 다만 송도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위치라든가 그리고 내 주 생활 반경, 선호하는 동네 분위기 이런 거에 따라서는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뭐 포항이라든가 완도, 속초 이런 타지 해안가 1선 아파트들보다는 주변 환경의 조화라는 부분에서는 월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의 이유는 그런 망망대해와 같은 바다 앞에 아파트만 덩그러니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동부산 관광단지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단조로운 해수욕장 오션뷰가 아닌
뭔가 날것의 그런 친환경적인 거친 파도 이런 것들, 이런 단조로운 오션뷰가 아니라는 거, 이런 뷰를 감상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밤에는 반얀트리 야경 등 항상 관광지에서 사는 특별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각자 추구하는 삶의 지향성도 목표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보통의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택하는 기준인 입지의 5대 요소, 일자리, 학군, 교통, 인프라, 자연환경 등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여행을 가더라도 오션뷰라든가 호수뷰, 강뷰 이런 거 나오는 호텔 객실을 선호를 합니다. 어쩌면 이런 멋진 뷰를 보면서 평생 살고 싶다 라는 로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옷상을 선택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본인들의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하고 학교가 없고 인프라가 부족한 그런 다수 불편함을 감안하면서까지 베팅한 나름 용기 있는 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단 이곳은 누가 봐도 헉 소리가 날 정도로 정말 고급지고 멋들게 지어져야 된다, 부자들의 지갑을 열 수 있게끔 만들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